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여튼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감사하게도 6,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오늘 주제인 이 악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욕보다 유튜브 시작한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욕이 더 많습니다. 북한 탈북자 같이 생겨가지고 왜 유튜브 하고 있냐? 산기슭에서 칡뿌리나 캐먹게 생겼는데 미국은 왜 갔냐? 교수가 시간이 어딨다고 이렇게 한가하게 유튜브나 하고 있냐? 이 사람이 교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미국에서 15년 살았으면 아직 애기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얻는 건 뭘까? 80%의 악플러들은 어떤 사람이 공격받고 있으면 자기도 따라서 공격 성향을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때는 댓글로 모르는 사람과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셨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악플을 직접 쓰고 받지는 않지만 서로 악플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신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악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악플에 대한 얘기와 악플러들의 악플 다는 심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악플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악플은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댓글입니다. 도가 지나친 수준에서의 욕설, 인신공격, 비꼬는 것 이런 게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약간 과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악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매너만 지켜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악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저에게 있어서는 댓글의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제 40번째 생일이 되던 날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나이 40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늦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감사하게도 6,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6,0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늘어나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초보인 저에게는 이렇게 한 달 만에 6,000명의 구독자를 갖게 된 것이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또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오늘 주제인 이 악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 악플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욕보다 유튜브 시작한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욕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하고 3가지에 좀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점이고 이 두 번째는 예상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플을 많이 받게 됐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의외로 이런 악플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튼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악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악플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인신공격을 하는 댓글, 두 번째는 뭔가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댓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 이 단순 인신공격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북한 탈북자 같이 생겨가지고 왜 유튜브 하고 있냐? 산기슭에서 칡뿌리나 캐먹게 생겼는데 미국은 왜 갔냐? 교수가 시간이 어딨다고 이렇게 한가하게 유튜브나 하고 있냐? 이 사람이 교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내용도 딱히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플을 다는 거죠. 사실 이런 악플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웃기기도 하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으면 저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흘려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악플입니다. 제가 만약에 악플 때문에 기분이 좀 불편해질 일이 생긴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악플 때문일 텐데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받은 이런 부류의 악플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재밌게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은 이런 악플들이 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30년 살아봤는데 40년 살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이렇게 시작하는 악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5년 살았으면 아직 애기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이 40에 제가 애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여튼 이 악플의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있었던 내용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쁠 만도 했었는데 이 첫 부분, 미국에서 15년 살았으면 아직 애기다 라는 부분 때문에 차라리 기분이 덜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한테 내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죠. 여튼 이렇게 내가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를 서두에 걸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중에 배울 점도 많고 매너가 아주 좋으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열의 8, 9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 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렸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폄하하는 인신공격까지 덧붙여서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이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는 댓글을 쓰신 거라면 악플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분들이 공격하시는 초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의 생각들을 본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경우의 악플, 그러니까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종류의 악플은 그냥 막무가내로 인신공격을 하는 수준의 악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논리가 있지는 않았고 주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남을 한번 평가해보고 싶은, 재단해 보려고 하는 수준의 악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본인의 아까운 시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악플을 다는 걸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예상치 않게 매일매일 악플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얻는 건 뭘까? 저는 악플을 달아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본의 아니게 악플을 받는 입장이 되어서 이분들의 생각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악플을 다는 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명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악플을 받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이분이 나를 실제로 만나도 초면에 내 면전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뭐 그렇게 죽일 죄를 졌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욕까지 하겠습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덜 가지고 모니터 너머로 악플을 맘 편하게 던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악플을 다는 두 번째 이유로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먼저 달린 악플들을 보고 따라서 비슷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나 하나쯤 악플 달아도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는 악플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80%의 악플러들은 어떤 사람이 공격받고 있으면 자기도 따라서 공격 성향을 드러낸다.
이 분석처럼 어쩌면 악플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휩쓸리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찐팬들이 많아서 좋은 댓글들만 주로 올라오는 유튜버 댓글창에서는 본인이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악플을 못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악플러들도 악플을 받기 싫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악플을 다는 세 번째 이유, 악플을 달면서 통쾌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의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부러움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데, 이 열등감이 익명성과 만났을 때 악플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만나서는 하지 못할 마음속에만 있던 얘기들을 열등감을 투사해서 타인을 비방하는 악플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악플러 중에는 사회적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이나 무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악플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느낌을 가져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신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악플을 다는 네 번째 이유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별 뜻 없이,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놀이로 생각나는 대로 악플을 쓰는 거죠. 뭐 그냥 심심풀이로 정치인들 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다섯 번째 이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격이 좋은 분이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모니터 너머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 악플을 쉽게 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쭉 보다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짧은 댓글에 그분의 인격이 묻어나는 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받은 악플의 경험을 토대로 악플의 종류와 악플러들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악플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제가 악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